안녕하세요. 대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제이시케미칼이고요. 제이시케미칼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이시케미칼이라고 하면은 신재생 연료 중에 하나인 바이오 원료 중에서 이런 바이오 디젤이나 중유 등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특히 2012년에 이런 인도네시아 동부 칼리만탄에 위치한 오일팜 플랜테이션 농장 인수함으로써 어떤 바이오 디젤의 주 원료 중에 하나인 파묘를 생산하는 이런 플랜테이션 사업 영역까지 진출해가지고 이런 미래 연료 중에 하나일 수 있는 바이오 연료 중에서 이런 수직 계열을 완료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런 바이오 연료가 뜨고 있는 상황은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탄소에 대한 문제와 또 불안한 유가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유가에 대한 상황이 어떻고, 그리고 또 이런 유가에 대한 문제로 결국에 정유업계도 이런 바이오 부분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제 제이시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런 매출에서 바이오 연료와 팜 플랜테이션 산업이 있죠. 결국 이런 바이오 연료와 팜 플랜테이션 산업을 영위함으로써 이런 바이오에 대한 이제 밸류 체인을 모두 완성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정유 기업들이 이런 바이오 연료 쪽에 눈을 돌리고 있죠. 그럼 왜 그럴까 보게 된다면 일단 유가에 대한 사항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유가가 23년도쯤에는 IEA에서 어떤 발표를 했었냐면은 중국이나 인도나 브라질 등 어떤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석유 수요가 조금 활발하게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이제 어떤 글로벌적인 경기 둔화나 전기차의 인기 증가 그리고 에너지 효율 증가 증후에 대한 이유로 인해서 석유 수요에 대한 증가세가 조금 둔화가 되지 않을까 이제 예측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2024년 석유 수요 증강량 전망치를 기존 100만 배럴에서 88만 배럴로 하향 조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4년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확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 않고 또 전기차를 몰 수 있는 이제 편한 인프라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이제 금리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소비가 둔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전기차가 그렇게 급격하게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꺾이고 있는 중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는 유가가 오름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휴전 협상에 대한 돌파구도 찾지 못해가지고 지속적 유가에 대한 흐름이 앞으로 하락을 할지 상승을 할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유 4사의 실적을 보게 된다면 글로벌 유가 정제 마진 하락으로 인해서 주 정유사들은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모습을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유 4사 연간 매출을 보게 된다면 이제 189조 원 한 정도가 되게 되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5조 6,230원 정도로 집계가 됐죠. 그리고 이런 수치 같은 경우는 각각 11%, 60% 감소한 규모다라고 나와 있고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이제 거의 뭐 절반 이상이 쪼그라든 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이제 51% 감소한 이제 1조 9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뒀고 GS칼텍스와 S오일 같은 경우는 각각 이제 전년 대비 한 58%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78% 감소해가지고 이런 영업이익 부분이 1조 원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지속적으로 유가가 들쑥날쑥하고 있기 때문에 정유업체들에 대한 이제 정제마짐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정유업계가 이런 부분들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이제 석유 말고 다른 부분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가 어디냐면은 일단 윤활유 분야가 있고요. 하나는 바이오 연료 분야가 있습니다. 뭐 윤활유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또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럼 윤활유 분야 같은 경우는 원래 정유업계에서는 약간 살짝 논외였습니다. 약간 이제 파생적으로 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고 약간 이런 거였는데 어떤 부가적인 측면이 강했는데 최근에 이런 물가가 불안하다 보니까는 윤활유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이구에 대한 매출액이 증가했다라는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할 거는 바이오 연료다 보니까 이 바이오 연료에 관련된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오 연료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된다면 이 바이오 연료 사업 속도는 정유 4사 현황은 어떤가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 이제 아까 전에 말했듯이 바이오 연료 같은 경우는 유가의 불안성과 탄소에 대한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뜨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뭐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은 이 바이오 연료를 통해서 SAF가 두각이 되고 있고 이런 SAF에서는 유럽 등이 조금 의무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 추세다. 뭐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일본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IRA 통한 새 가이던스까지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소속용 바이오 연료 의무 사용이 2% 적용되고 30%는 14%, 50년도에는 50% 수준까지 늘어난다. 그래서 이런 최근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HD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 대표와 이런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친환경 연료 분야에 2030년도까지 6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국내 정유사 중에서는 S올에 대한 행보가 제일 빠르다라는 거죠. 뭐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해서 뭐 바이오 연료를 얻는다라는 거고 밑에 내용을 봤을 땐 그리고 이제 정유사들 중에서는 뭐 친환경 연료 중에서 SAF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잘 다 살펴보기보다는 어떤 핵심적인 게 이제 정유업계가 이제 바이오 연료에 눈을 들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제 바이오 연료에 대한 사업 성장성은 이제 열려 있다라고 보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바이오 연료 중에서 GS 칼텍스가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HMN 같은 경우가 이제 바이오 선박류에 대한 시범 운행을 했었죠. 그 바이오 선박류 시범 운행했을 때 GS 칼텍스가 이제 바이오 디젤에 대한 연료를 공급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바이오 원유를 연료를 사용했을 때 HM이 평가하기에는 온실가스에서 한 24%의 감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매해 연료의 약 5%에서 10% 수준까지 사용을 늘릴 계획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JC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바이오 연료 산업에서 어떤 생산부터 제조까지 모든 수직 계열화를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SAF나 어떤 바이오 연료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대두가 되게 된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매출액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 제시케미칼이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 이때 상승했을 때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제 바이오 원료에 대한 이슈가 상승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뛰긴 했지만 지금 당장 바이오 연료가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실망 매물이 쌓이게 되면서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이제 저항대 부분으로 되게 강한 부분이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제이시케미칼이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중간중간에 매물대들이 많아서 한 번에 이렇게 상승하기에는 힘든 그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이시케미칼이 어떤 매출적으로 나중에 바이오 연료에 대한 부분들이 대두가 되면서 매출적인 상황이 점점 나아지게 되고 이로 인한 수혜를 얻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다시 상승할 만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보니까 제이시케미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연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